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B 뉴스 코인사이트 시작합니다. 네, 최근 지속된 긴축 경계감에 따라 비트코인이 22,00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금융당국도 스테이킹 서비스 등 가상자산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가상자산 혁신을 제한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샌드뱅크 백훈종 이사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작년에 저희 비뉴스도 자주 출연해 주셨고 또 작년 하반기에 저희 MBN TV에서 디지털 자산 양성 과정에서 또 강의도 해주셨잖아요. 네, 예, 그랬죠.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샌드뱅크라고 하는 가상자산 투자 자산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백훈종이라고 하고요. 2019년에 창업해서 지금 4년 정도 사업 운영하고 있고,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또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관심 있는 내용들을 신문 기사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좀 저의 그런 글이나 컨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MBN TV에도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새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사님께서는 새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우선 비트코인 가격이 한 연초에 40% 정도 상승을 했죠. 네. 그 작년에 이제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아마 2021년 11월이었을 겁니다. 69,000달러라는 그 전고점을 찍고 네. 계속 하락하기만 했다가 이제 2023년 들어가지고 좀 반등을 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봐요, 주변에서. 예.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는 좀 많이 네. 올라갈까요? 상승장이 또 오는 게 아닌가. 네, 연말 되면은 네. 뭐 연말에 상승을 기대하고 지금 좀 네. 사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가격을 맞춰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맞출 수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 확신하는 만큼 투자하는 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지 뭐 누구 말을 믿고 이렇게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일단 시장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의 의사결정이 결과로 나타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특히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고 또 이제 물론 이제 업비트 거래소, 뭐 외국이면은 바이낸스 거래소, 코인베이스 거래소 이렇게 장은 나눠져 있지만 뭐 24시간 다 열려 있는 장들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 있죠, 다. 가격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뭐 수백만 명인지 수천만 명인지 알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사거나 팔거나 또는 보유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한 개인이 그냥 자기가 쌓아온 경험과 공부한 지식만 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전반적으로 다 이해한 다음에 그 한 뭐 미래 어느 시점에 돼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미래를 사실 예측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미래 가격을 맞춘다는 거는. 네. 타임머신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같은 이제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자신이 정말 뭐 몇십 년에 걸쳐서 쌓아온 그 관록과 경험을 이용해서 그 경험에 이제 그 경험에 기저하여 이럴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시죠. 그리고 시장에는 또 그런 분들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레벨의 동급의 그런 전문가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법을 가지고 시장을 예측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런 예측들을 그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과연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 연말이 되면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순간 벌써 그 시점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정태적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뉴스 기사든 책이든 뭐 유튜브 영상이든 거기에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큰 흐름을 예측을 하지만 그게 그 시점에 딱 지나가는 순간 벌써 시간이 지나면서 또 뒤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이렇게 오리엔트 돼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또 새로 공부를 하고 파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계속 24시간 눈과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증권가에 계신 많은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아무래도 당장 내일에 일어난 일을 먼저 예측하게 되고 더 맞는 결정을 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고액 연봉을 가져가는 거고 그죠? 증권사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우리가 시장이랑 완전히 24시간 맞닿아 있는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연말 가격 전망이 의미가 없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자, 예측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이 인간의 심리에 기반한 것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예측, 정말 모순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부터는 심리적으로 조금 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부와 성공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로 뉴스레터를 전달하는 더 큐리오시티 클로니클의 운영자인 사힐 블룸에 따르면요. 인간의 뇌가 태생적으로 무려 10개의 심리적 오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좀 자세히 들어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투자는 심리와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간결한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단지 그냥 차트만 분석한다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돈 벌기가. 네, 이미 다들 부자가 돼 있겠죠.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은 심리가 완벽하지 않고 인간의 두뇌는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얼마나 인간이 비이성적인가 좀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스스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되죠. 네. 너무 자신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습관을 들일 수가 있거든요. 예. 일단은 그 사일 블룸이라는 사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예요. 네.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뉴스레터가 있고요. 공짜로 구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뉴스레터가 날아오는데 이렇게 어떤 좀 잘 살자 한마디로 건강하게 잘 살자. 투자도 결국에는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맨날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네. 그래서 전문 그 좀 건강하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뉴스레터를 통해 이제 전달을 하는데 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이 인간이 투자할 때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그런 심리적 오류들 총 이런 거를 얘기를 10가지라고 합니다. 하는데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네. 생존자 편향이라는 거예요. 생존자 편향. 그렇죠. 네. 생존자 편향은 이런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코스피 100을 보면 이제 100개 종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100개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마치 주식시장이 이렇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10년 전, 20년 전 코스피 100을 보면 지금은 있지만 그때는 없었던 기업들도 많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트렌드가 변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옛날에는 은행 아마 주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이런 회사들이 코스피 탑 10에 올라와 있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회사들은 아무데도 없죠. 반도체나 뭐 IT 이런 쪽 기업들이 다 코스피 탑 10에 올라와 있듯이 현재의 상황만 보고 이 기업들을 분석하고 이 산업을 분석하면은 우리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다라는 거를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과거 데이터들을 함께 보고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래서 투자할 때 반드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테라 루나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테라 루나 사태가 딱 터지기 얼마 전에 그런 UST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하다. 실제로 그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이렇게 0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어땠습니까? 루나 코인이 아마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가고 막 이제 이러면서 이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안정적인 거구나라고 네. 다 생각을 그냥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생존자만 봐서 그렇다는 거죠. 그 전에 망한 것들도 같이 봤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생존자 예. 편향이고요. 두 번째는 소박한 실제론이라고 예. 합니다. 나이브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나이브 굉장히 이렇게 좀 유순하다,
순진하다? 순진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람이 좀 이렇게 냉철하고 이러지 못하고 순진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굉장히 이 주식 투자나 아니면 코인 투자에서 승률이 높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AI가 이제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알파고죠. 알파고가 네. 이세돌 구단을 이겼던 그 대국에서도 이세돌 구단이 컴퓨터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밀리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압박감이 왔을 그 순간에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수를 둬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꼬이기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AI는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냥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이제 두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다들 착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네. 거고요. 자, 다음은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세 번째 어떤 내용이죠? 더닝크루거는 이 자기가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블록체인 쪽에서 그래도 나름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뭐 앵커님이 저를 또 전문가라고 불러주시고 하면은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네. 전문가지 그래, 내 말이 맞아. 예. 이렇게 과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보니까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해서 좀 많은 음.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손실회피 성향은 간단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어떤 코인에 투자했는데 가격이 엄청 빠졌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원금만 회복하면 바로 빼야지. 이게 손실회피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더 놔두면은 네. 수익을 많이 볼 수도 있을 텐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떠 있는 네. 이 상황이.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원금만 회복하고 팔자.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확증 편향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확증 편향은 유명하죠. 네. 사람들이 많이 이제 겪는 건데 말하자면은 뭐 정치 같은 견해죠. 네. 내가 뭐 만약에 보수 쪽이다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만 계속 컨텐츠를 섭렵하잖아요. 나도 네. 모르게 거기에만 눈이 가고 이 사람 말은 안 듣고 저 사람 말만 들리고 약간 이런 게 확증 편향이죠. 결국.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이런 네. 성향인 것 같고 맞아요. 기본적 귀인 오류는 뭔가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아, 저 사람이 성공한 이유는 이거야라고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의 기질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사람이 놓인 상황과 예.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 뭐 집안 이런 것들 예. 다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런 거 쏙 빼고 야, 저 사람은 굉장히 뭐 부지런해가지고 성공한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바더 마이노프는 뭔가요? 이거는 전혀 모르던 내용인데 네. 제가 새로 이거 습득한 거예요. 음. 그러면 마치 내가 전문가가 된 것 같아. 아무도 이 내용 모를 건데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전문가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착각이죠, 사실. 네. 자기도 모르는데. 그리고 보니까 앵커링 효과도 있네요. 앵커링 효과. 네. 앵커가 이제 닷이지 않습니까? 네. 배가 이렇게 닷을 내리는 닷인데 제가 처음에 어떤 거를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게 딱 마음에 닷을 내려가지고 다음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 예. 그게 이제 큰 착각이죠, 하나의. 예. 그리고 편승 효과는요? 편승 효과.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거에 편승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 스스로 마이너가 되기 싫은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약간 부담스럽고 뭐 왕따 되기 싫은 거랑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대중적인 의견에 편승해서 계속 요리 갔다 조리 갔다 예. 하는 거. 마지막에 무섭네요. 지식의 저주. 그건 뭔가요? 지식의 저주. 이게 네. 이제 그 마블 영화 그 인피니티 워라고 거기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네. 다른 사람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고 추측하는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도 당연히 이해하겠지 하면서 뻔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착각이죠. 아무도 이해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자, 이렇게 10가지 오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뜨끔하기도 하고 단어들을 보니까 뭐 잘못된 판단, 착각, 외면, 과대평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역시 인간이 나약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다 이런 걸 인정을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 중에 전문가의 가격 예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심리적 오류는 뭔가요? 그건 이제 앵커링 효과예요. 앵커링 효과. 네. 네. 이게 처음 언급한 내용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 배가 닻을 한번 내리면은 다시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 한번 어떤 의견에 지배당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에 얼마가 될 거야라고 딱 예측하는 거죠. 네. 그 순간 그 가격이 제 마음에 닻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말들이 다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다 연관돼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예, 대표적인 예로 4개월 연속 비트코인 연말 종가를 맞추면서 일명 무당이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애널리스트 플랜비도 이 오류에 빠졌다면서요. 그렇죠. 플랜 B 굉장히 유명해요. 아마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2021년 말에 4개월 연속으로 월말이죠. 월말 비트코인 종가를 계속 맞췄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온체인 분석 전문가기도 하고 예. 스스로 이제 만든 그 가격 예측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 모델에다가 조금씩 온체인 데이터들을 변형해서 집어 넣으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그 계속해서 이제 맞출 수가 있었던 건데 이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좋은 말이네요. 근데 이제 4번을 맞춘 거니까 예. 굉장한 확률은 이제 꽤 나름 뭐 높았긴 했네요. 1년 네. 중에 4달이면은 30% 정도는 된 거네요. 그렇죠. 그때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오를 때였어요. 모든 코인 가격이 다 네. 오르는 와중에 맞춘다. 그러면 이제 너무나도 좋은 콤비네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플랜 B가 그래서 국내에서도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이제 연말 종가를 드디어 이제 12월까지 간 거죠. 그래서 월말 즉 그 해 연말 종가를 1억 8천만 원까지 아마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가격으로 결국에 못 갔죠. 우리 네. 다 알다시피 네네. 1억 6천만 원이 됐었어야 했어요. 그분이 예상대로라면. 저희 그래프에 나오네요. 네. 근데 아마 이제 그 해 연말 종가가 그냥 6천만 원 정도에서 끝났을 거고. 네. 한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네. 11월 달에 이제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꺾이는 바람에 6천만 원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 그래 내가 이렇게 가격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변수를 집어넣어서 쭉쭉쭉쭉 맞췄지만 이 변수들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건 이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변수가 너무나도 이제 큰 변수가 당시에 있었던 게 드디어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하만 하다가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없다 이러면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만 하다가 금리 인상 기조를 보였어요. 그때 네. 드디어 연말 네. 돼가지고 내년에는 그래서 그러면 기준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싹 무시하고 그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가던 와중이긴 했는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가지고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아 이것도 한 2, 3년 정도 더 간다 이런 이제 되게 비관론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좀 변수에 같이 넣었어야죠 사실은. 음.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무시했던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앵커링 효과 때문이라는 이었다. 거죠. 네. 네, 이분은 결국 1억 6천만 원 갑니다라고 네. 얘기했고 그런 와중에 막 트위터 팔로워 수가 막 몇십만 명씩 늘어나고 인기를 끌고 이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또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실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하기가 수정하기가 어렵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래서 결국엔 틀린 겁니다. 이 사람도. 음. 네, 안타까운 사실 그 일이죠. 네, 결국에는 이 심리적인 요소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또 이게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투자 전략을 지금은 일단은 아직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하락이 확실하다, 이 바닥이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저점에 우리가 사고 이제 오를 때 팔아야겠다. 이런 마음,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어떤가요? 굉장히 비추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사고 방식일까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어떤 코인을 샀고 그 코인의 가격이 다음 날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괜찮아. 내가 믿는 만큼 올라가겠지.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또 떨어져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아까 말한 그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이거 오르면 무조건 팔 거야. 오르기만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본전만 와라. 네. 정리하겠다. 네. 그게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네. 근데 저점을 그러면 맞추는 게 가능하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떨어졌겠지 그렇죠. 생각하죠 보통. 더 떨어질 거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 사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바닥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느 정도 거기에서도 이제 심리적인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파도를 잘못하면 떨어지는 와중이 아니라 올라가는 중에 사게 되고 떨어지는 중에 팔게 되고 이런 이제 꼭대기와 지하실에서만 이제 사고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예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예측은 정말 그 야수의 심장이라는 걸 가진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도 통 크게 베팅을 하는 거고 네.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유튜버들 중에 투자로 성공해서 아, 그런 이렇게 분들 하시면 많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하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왜 유튜브를 하고 있을까?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굳이 왜 시간 내서 그렇게 뭐 영상 편집하고 이런 것도 힘들 텐데 왜 유튜브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저점 잡고 고점 잡고를 계속해서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살겠어요. 굳이 이렇게 얼굴 막 알리고 이름 알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은 맞출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맞춰서 큰 돈을 벌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하지만 그분들도 아는 거예요. 이걸 10번, 20번 반복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렇게 한번 돈을 크게 벌었으니까 이걸로 뭐 할까? 그러면 내가 이 경험을 유튜브로 얘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전문가가 이건 워렌 버핏도 레이 달리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성공한 거는 그 사람들의 방법이지 그거를 내가 따라한다고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통했던 거예요. 지금도 통할이란 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자신만의 자산, 네. 자신만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잘 찾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투자는 확신하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굉장히 열렬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자산의 뭐 70% 이상을 다 비트코인에 넣고 있는 게 가능한 이유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따라했다가 뭐 한 지금 얼마 빠졌나요? 6만 9천 불이다가 2만 불까지 빠졌으니까 100% 이상 빠졌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안 팔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저는 버티죠. 저는 버틴다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전혀요. 음. 진짜 저는 평온합니다. 예. 가격이 어떤지도 사실 잘 몰라요. 아, 누가 말해줘서 알아요. 네. 아, 그래? 그러니까 사소한 떨어졌어? 가격 변동에 전혀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시네요. 네. 어. 저한테 중요한 건 개수예요.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어떻게 불릴까 그래서 어떻게 더 모을까가 중요한 거지. 네.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적당한 가격이 떨어지는 건 저한테 좋아요. 더 살 수 있으니까. 일반 투자자분들과는 투자 시각이 완전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그럴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예, 저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버는데 집중을 해요. 아, 커리어적으로 성공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게 저 음. 더 건강한 삶이잖아요. 제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그 월 수입을 늘리고 그러면서 가족도 행복해지고. 근데 제가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개수가 늘어나고 물론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어차피 오를 거니까 그러면서 제 삶도 더 부유해지고 이게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렇지만 이사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심리의 오류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그렇다면 경제적인 자유를 위한 현실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